그래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가스 분야를 파고 들어가서 가연성이랑 유독성 가스의 발생 특성을 보면은요. 일단은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엑소서벌리 디컴포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발열 반응 이게 뭐 잘 한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발열 반응을 한다는 거고 그 반응 자체가 열 에너지를 내뿜어서 힛을 내뿜어서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게끔 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열폭주가 지속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걸 발열적으로 분해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산화탄소랑 HF랑 하이드로카본유를 이제 방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제 HF가 이런 전해질의 반응에 의해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반응식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은 이제 기체 분해 생성물이 축적되면은 LIB 내부에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 압력이 상승해서 오프가스를 방출하게 되는데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가 각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는데 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쪽에 이제 벤트부가 있죠. 그래서 벤트 뭐 오프가스나 뭐 과압이 걸리면 이쪽에서 방출이 되도록 하고 있어서 통상 이제 오프가스나 열폭주가 이쪽으로 이제 분사가 되고 그리고 파우치형 배터리 같은 경우를 실험을 해보면은 보통 이 전국 쪽에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통상 이런 옆면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게 똑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출된 가스는 쉽게 점화될 수 있고 열폭주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는 이제 수소가 나오는데 수소 방출 프로세스는 리튬이온과의 바인더 사이의 반응이다. 아까 PVDF 말씀드렸잖아요. 이 접착제. 이 PVDF의 이 화학식이잖아요. 이 식이랑 이제 리튬 이온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수소가 나오고 PVDF 대체제도 있어요. CMC라고 이것도 바인더의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CMC를 반응을 시켜도 이제 H2가 방출이 됩니다. 예. 제가 앞에 내용은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좀 빌드업을 좀 했습니다. 예, 빌드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극재 아까 PVDF라는 게 이제 바인더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충전이 돼서 리튬이온이 이제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이제 요 반응, 그러니까 이런 온도 조건 하에서 요 반응에 의해서 H2가 발생을 하고 만약에 방전이 돼서 아니면 충전율이 좀 아직 떨어져서 여기 리튬이온이 대부분 다 일로 갔어요. 그러면 PVDF만 이런 분해 반응식에 의해서 HF가 생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근데 이제 양극재 쪽에도 이제 PVDF가 들어간다는 뭐 그런 기술적인 의견도 있고 뭐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PVDF가 이렇게 있을 때 리튬이온 배터리의 방전과 충전 상태에 따라서 충전이 많이 되면 될수록 SOC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소 발생량이 높고 충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HF가 높다라는 거죠. 높다. 예,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요 숫자로 분석을 해보니까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보면은 피어슨 상관계수죠. 상관계수를 보면은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거의 근접하죠. 그냥 반비례 관계 거의 근접한다. 그래서 강한 의미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유추 가능하고 그래서 결론은 HF의 농도가 높을수록 H2 농도가 감소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모수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쿼드라틱 이퀘이션으로 이제 그 회귀 분석 방정식이 뭐 성립은 했는데 요거는 그냥 모수가 너무 적어서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방호 대책을 좀 말씀드리면요. 최초에는 이제 전기차 이제 하단부에 좀 보통 배터리가 많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물을 좀 밑으로 이제 주스를 해서 식히거나 이거는 일전에 이제 내연기관 차의 이제 질식 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덮어서 이제 끄는 덮개로 덮어서 끄는 이런 방식도 뭐 예전에는 이제 최초에는 있었고 전기차를 그리고 이런 수조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다음에 크레인을 동원해서 여기다 내려서 이제 담그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일단 요 첫 번째 요 밑에 뿌리는 방법은 이제 배터리 내부가 아니라 이제 차량 외부 정도 시키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끝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아까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요 배터리 내부에서는 산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덮어서 질식 소화를 시키는 게, 그러니까 주요 이제 소화 방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수적인 소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질식 소화는 주요 소화 방법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도 채워야 되고 크레인도 동원해야 되고 인력도 동원해야 되고 너무 이제 인력이랑 비용이랑 시간 로스가 또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요 수조를 제가 뭐 운 좋게 이제 또 소방관님들 이제 훈련 모습도 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소방관 분들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서 사면 뭐 사면이면 사면 뭐 팔면이면 팔면 이런 식으로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딱딱딱 조립을 하시더라고요. 금방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 안쪽에 물을 부어서 잠기게끔 하는 거죠. 이게 최대한 침투해서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질식 소화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냉각 소화가 아무래도 냉각 소화가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그 의견이 대다수 있고요. 그리고 요 수조 있잖아요. 요 수조 플러스 질식 소화포를 뭐 덮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지식서퍼가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이렇게 부수적으로도 또 사용되면 좋기도 하고, 이게 또 덮으면 좋은 게, 만약에 소방관분들이 물도 채우고 이제 소화 작업도 하시면서 주변에 계시다가 요 내부에 혹시나 그 폭발이 안 된, 그리고 열폭주가 안 된 그런 배터리가 갑자기 소화 작업 시에 폭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포 자체가 또 그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병용해서 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루어진 훈련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용화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요 모듈 안에 이런 식으로 헤드 배치를 좀 최대한 컴팩트하게 해서, 만약에 이걸 파우치형이라고 가정한다면은 뭐 이 부분에서 찢어져서 이렇게 분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바로 싸서 이제 바로 최대한 침투시켜서 냉각시키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인 소화 효과인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노즐을 요 안쪽으로 배치시키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아마 경제적인 문제도 클 겁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차차 고려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소화 방식에 대한 그런 이슈가 컸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조기 감지라든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화재 확산 방지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게 모듈 안에 이제 배터리 셀 단위가 차곡차곡 들어가 있는데, 요 배터리 셀과 셀 사이에 어떤 레이어를 삽입을 하는 거죠. 인슐레이션 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단열도 되고 컴프레션, 그래서 이게 전기차가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셀과 셀 사이에 이런 그런 뭐 충돌이라든지 이런 걸 좀 완충시킬 수 있는 컴프레션 레이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화염 확산 방지용 플레임 리타던트 레이어, 이런 기능들을 추가한 레이어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요 배터리 셀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끼워 넣기도 하면서 이제 난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그 굴지의 모 기업에서 좀 기사가 또 났는데, 내년에 아마 출시를 할 것 같다고 예상은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난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로 요 케이스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내부도 보호가 되고 외부도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난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경우는 1000도 이상에서도 400초 이상 화염 전파 방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랑 ESS가 좀 다른 부분이, 전기차는 또 이동을 하면서 충격을 계속 받게 되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충격 보호 흡수 패드 요쪽으로도 이제 좀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이제 세퍼레이터가 아까 굉장히 또 설명하면서 중요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아셨을 텐데, 이 내부적으로 이제 P2만 있으면은 이게 열적으로 좀 아직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PP, P2, PP 3중 구조의 그런 구조를 쓰게 되면은 170도, 그리고 이런 세라믹 코팅까지 하게 되면은 200도 이상에서 이제
그때까지는 버틴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적인 열적 안정성을 꾀하고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라믹 복합 기반 재료는 이제 한쪽 면 양쪽에 코팅되고 높은 온도에서 수축점을 줄여서 분리막에 그러니까 세퍼레이터의 기계적 열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기 감지 대책 같은 경우는 가스 농도는 예전부터 좀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오프가스를 좀 어떻게 빨리 감지해서 좀 어떻게 좀 열폭주를 징조를 좀 빨리빨리 감지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 체인지 오브 스트레인 이게 변형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많이는 못 봤는데 최근 발표된 논문에 이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기존의 그 변형률 외에도 이제 표면 온도 변화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전 감지를 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또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 다른 논문에서 근데 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논문에서 표면 온도랑 그러니까 표면 온도 변화율이랑 이제 어떤 셀이 있으면 이제 막 오프가스 때 오르고 이럴 거잖아요. 이제 케이스 이런 거에 이 변형률의 변화 경향이 유사하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 요소에 포함시키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것도 대단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최대한 요소들이 많으면은 좀 최대한 덜 놓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단계는 이제 표면 온도, 변형률, VOC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까지 아까 BMS 하이하이 개념 말씀드렸죠. 이런 것까지 좀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측정하게 되면은 열폭주를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기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게 유지될 경우에는 이게 저는 배터리 화재가 뭐 완전 같지는 않겠지만 식용유 화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식용유 화재는 특성이 인화점이랑 발화점 차이가 작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 그 식용유 표면에 불을 꺼도 내부에서 펄펄펄 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까지 최대한 침투를 시켜줘야 되죠. 예. 배터리 화재도 소화 원리는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약재가 주입돼서 배터리 내부 물질에 최대한 침투해서 소화하는 게 냉각 효과를 가장 크게 발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리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화염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라디칼이 발생을 하잖아요. 라디칼이 발생을 하는데 이 라디칼도 좀 최대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런 조립식 수조 내에 이제 지식 소화포를 덮는 방법 이런 복합적인 방법도 아까 사진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뭐 만약에 헤드가 설치가 가능하다면은 뭐 설치를 하는데 이제 그 뭐 되게 일원화돼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 좀 각 구성이 다 다르고 이제 뭐 팩이든 뭐 모듈이든 구성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별로 좀 이제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구조별 헤드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BMS, 뭐 하이하이 그 개념, 그리고 화재 안전까지 고려한 양극재. 아까 LFP가 뭐 열정 안정성 이런 거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뭐 세퍼레이터까지 좀 고려한 그런 사항들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수 논문이라든지 저희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고 CO2, COH2 가스의 발생량이 그래도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서 가스 감지기를 선정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좀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합적인 그런 측정 그리고 이제 아까 레이어 말씀드렸고 이런 다양한 수화 방법들 적용을 해서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이든 ESS든 아니면 데이터 센터든 간에 좀 더 안전하게 더 시장이 이런 안전 기술들을 좀 발달시켜 가면서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직까지 뭐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워낙에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별로 맞는 그런 소화 장치를 또 찾고 뭐 어떤 조기 감지 기술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이 시장의 발전과 함께 안전 기술도 지금 계속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가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